황제는 겁에 질려 망설이기만 했다. 무슨 수로 단발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황제는 단발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내각은 황제의 단발을 결의했다. 새로 임명된 흰색 구두에 흰 연미복을 입은 의기양양한 걸음걸이의 황실 이발사에 의해 곧 황제의 상투는 날아가 버렸다. 고종 황제는 미국 공사관의 옆에 작은 건물에 머물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의 사생활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많은 일본군이 대궐로 파견되었고 경찰 관료들이 각 건물에 배치되었다. 늙은 궁중수비대와 대궐의 늙은 관리들은 밖으로 밀려났다. 고종 황제의 거처엔 일본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었고 황제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위의 밀정들에게 곧장 전달되었다. 1907년 초여름 고종 황제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에 자신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구 열강에 알린다면 그들은 다시 서울에 공사를 파견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잡은 손을 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헤이그에 도착해서 특사는 방청조차 거절되었다. 고종 황제의 이런 행동은 일본이 오랫동안 모색해온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주었다. 1907년 새벽 6시 고종 황제는 퇴위를 권고받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황제는 최후 칙령을 발표했다. 슬프다. 국사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나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40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매사에 뜻대로 됨이 없었다. 짐의 마음은 두렵기가 마치 깊은 물 위에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짐은 국가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케 하노니 1907년 8월 말 분노한 민중들의 퉁명스러운 침묵 속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민중들에게는 감격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전 같으면 몇 주 동안 큰 잔치가 계속되었겠지만 그날 민중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할 뿐이었다. 지방에서는 민중 봉기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시간마다 들어왔다. 오늘은 잔칫날이 아니라 상복을 입는 날이라면서 민중들은 수군거렸다. 새로운 황제가 식장으로 들어갈 때 양편에 부축을 받으면서 몸을 떨고 있었고 입을 벌린 채 턱은 밑으로 처지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얼굴은 지식인에게서 볼 수 있는 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인들은 의리의리한 복장을 차려입고 참석했다. 말단 관리들마저 금술과 많은 훈장을 착용했다. 황제는 옛날 복식인 푸른 골룡포를 발목까지 치렁치렁하게 입고 그 안에는 엷은 크림색 관복을 입고 있었다. 엉거주춤하니 거북스럽게 서서 시선은 초점을 잃어가는 그것이 곧 새로운 황제의 모습이었다. 옛날 같으면 황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기 마련이지만 넷이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허리 이상을 굽히지 않았다. 괴상한 국악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내가 총리 대신 이완용이 말쑥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환영사를 낭독했다. 황제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채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의식은 잠시 중단되었고 황제가 물러났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황제가 등장했다. 잠시 동안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신식 제복의 가슴에는 훈장이 2개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일본 천황에게 받은 것이었다. 좀 전 연주를 했던 옛날 국악대는 구석방으로 밀려났고 서양식 악대가 현대 음악을 연주했다. 한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와 천황의 환영사를 낭독했다. 이 대관식에 나타나지 않은 두 사람은 러시아 총영사와 고종 황제였는데 일본의 공식적 해명은 그의 제복이 시간 내에 마련되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관식장에서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치를 떨며 흥변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새로운 황제의 이름으로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명령했다. 우리의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된 것으로 국가 방위를 위하여 부적합하다면서 8월 1일 아침 한국 군대의 몇몇 고위 장교들은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의 숙소에 소집되어 군대 해산을 명받았다. 다음날 아침에 대한제국 군대는 비무장으로 소집되었고 그들의 무기 또한 압수되었다. 한국 군대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박성환 참령은 시리에 빠져 숙소로 돌아와 자결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번 죽는들 무엇이 아깝겠는가라는 유서를 남긴 후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한 것이었다. 폐하, 신, 비로소 역적이 되겠습니다. 대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돼 그의 부하들은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본군 교관을 습격하여 거의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 무기고를 강제로 열어 총과 실탄을 손에 넣고 숙소의 창문 옆에 숨어 일본군들이 눈에 띄는 대로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즉시 통감부에 전달되었고 일본군 보병대대가 출동하여 진압을 시작했다. 전투는 아침에 시작하여 정오에 이르러 끝났고 일본군마저 이 용감한 항전에 높은 찬사를 보냈다. 전투가 끝나자 일본군은 한국군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일본인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다니며 한국군 부상자들을 찾아 나섰고 군인이라 의심되는 자들이면 눈에 띄는 대로 구타하고 살해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개월이 지나 이토는 천황으로부터 공작의 자기를 받았다. 이 영상은 영국 기자 맥켄지의 기록, 출처, 출판사 집문당의 대한제국의 비극, 한국의 독립운동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